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개화 사상의 형성과 그 개화파들이 이제 온공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열된 것들, 그래서 서로 다른 개화의 방법을 주장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추진된 개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어.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당시 일반 이제 지배층들, 보수적 유생들이 되겠지. 그들과 일반 피지배층 민중들은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을 거야. 그래서 이들이 추진했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자, 이것이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 되는 거야. 그럼 위정척사 운동은 누가 전개를 했느냐? 바로 이제 성리학을 신봉하던 보수적인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를 하지. 자, 위정척사의 내용은 뭐였느냐면 성략을 기반으로 한 조선의 전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천주교라든가 서양의 문화, 그리고 서양 세력들이 경제 군사적으로 침략해 오잖아. 이러한 침략을 물리쳐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위정척사론이고, 그러한 운동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그러면 위정척사 운동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시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1860년대야. 아직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지. 자, 이 시기에 병인양요라든가 신미양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 시기에 이항로와 기정진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서양의 통상 요구를 반대하는 통상 반대론을 전개했어.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선 그들과 직접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척화 주존론을 펼쳤지. 당연히 이러한 주장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1870년대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잖아. 그 강화도 조약 체결을 전후해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외양 일체론을 주장해 외놈들이나 양놈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개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하더라, 이거죠. 자, 한편 1880년대에는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그 다음에 김홍집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조선 책략을 유포하잖아. 그 내용이 뭔지 기억나지? 친중국, 연미국, 결일본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영남 유생들이 중심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이만손이야. 자, 이만손이 중심이 되어서 집단 상수를 올리게 되는데, 이거를 만인소라고 해. 영남 만인소,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한다. 자, 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면서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은 1890년대에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된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자. 자, 위정척사 운동은 당연히 전제 군주제라든가 성리학적인 전통 질서 수호를 내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하지만 서양 세력의 침략을 꿰뚫어 본 반외세, 반침략의 자주적 민족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게 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배층인 위생들의 개화 정책 반대 운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한다면, 피지배층, 즉 일반 민중들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이모군란이 됩니다. 자, 이모군란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1882년이었습니다. 자, 이모군란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식군인들과 민중들도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냈었고, 특히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대량으로 쌀을 유출해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지니까, 쌀값이 폭등하니까 특히 이제 하층 시민들이,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이제 빈민들이 아주 일본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컸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구식군인들이 차별받으니까 당연히 구식군인들이 불만을 갖게 돼. 특히 구식군인들에게는 월급이 13개월 동안 밀렸던 거야. 그런데 13개월 만에 나온 월급이 한 달치 월급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먹을 수 있는 쌀이 아니라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분노해서
부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모군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구식군인들은 일단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지지를 요청했고 정부 고위 관료들의 집을 습격해서 죽이고요. 또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하층민들, 빈민들이 가세하니까 구식군인들은 궁궐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 등 고위 관리들을 처단했어. 민비는 이때 충주까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 고종은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기 때문에 다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정권을 차지한, 권력을 차지한 흥선대원군은 당연히 기존에 추진되는 개화 정책을 올 스톱시키는 거야. 예컨대 통리기무아문도 폐지하게 되고 별기군도 폐지하게 되고 이러한 활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 거지. 한편 이모군란 때 충주로 도망간 민비는 당연히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은 일본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키고 군란을 진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군란의 책임을 물어서 흥선대원군을 자국으로 자기네 나라 땅으로 납치를 해가죠. 따라서 다시 이제 민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다시 민씨 정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은 당연히 청의 도움으로 진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연히 청의 세력이 강화되겠죠. 자, 그에 앞서서 일본은 이모군란 때 당연히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기도 하고 일본인이 죽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은 그의 책임을 물어서 조선에게 사과 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을 하고 또 배상금을 요구를 하고, 특히 이 일본 공사관 불탔다라고 했지, 이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자기네 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바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제물포 조약은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제물포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일본 군대가 주둔했다라는 거야. 일본군이 이제 조선 내에 주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자, 한편 청은 이모군란 진압 후에도 3천여 명의 군대를 그대로 조선에 주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는 일본군도 있고 청나라 군대도 함께 있게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마건상과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해서 내정을 간섭을 했어. 또한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규정한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을 강제로 체결했다는 얘기야.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상인이 내륙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특권을 준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개항 이후에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어. 즉 개항장 10리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는데,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면서 청상인들은 개항장을 벗어나서 예컨대 서울에다가 점포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청상인들에게 특권을 내려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은 되게 중요한데, 조청 상민수륙 장정의 내용 한번 잠깐 보도록 하자. 자, 조청 상민수륙 장정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의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이거야. 그럼 결국 조선 국왕은 뭐가 되는 거니? 청나라의 신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은 청의 속국임을 아예 규정한 거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조는 자, 청상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니까 치해법권을 인정해 준 거지. 그렇지. 자, 세 번째 제4조 보면 베이징과 한성, 양화진에서, 한성은 서울이잖아. 그렇지? 양화진은 양화대교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 서울이지. 자, 서울에서 상점을 열어서 무역을 허락할수록 허락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청상인에게만 개항장이 아닌 서울에서 직접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위정척사운동과 그 다음에 이모군란의 내용 살펴봤는데, 우리 수업 시간의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자, 우리 학습지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위정척사운동
이 성격은 성리학의 화이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중화와 오랑캐라는 얘기지. 자, 위정이라 함은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둔 조선의 전통 질서를 지키자라는 얘기고, 척사라는 것은 바로 천주교라든가 서양 문화를 배척하자라는 얘기지.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은 1860년대에 통상 반대 운동으로 전개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대표적인 인물은 이항로, 기정진 등이야. 자, 이들은 뭘 주장했어? 서양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니? 척화 주전론을 내세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870년대는 최익현을 중심으로 해서 개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 그때 내세운 이론이 뭐야? 외놈들이나 양놈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외양 일체론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880년대에는 개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화 반대 운동이 추진되는데, 자,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뭐니?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유포시켜서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이만손이 중심이 되어서 뭘 올려? 영남 만인소를 올리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은 1890년대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의의는 반외세 반침략의 자주적 민족 운동이었고요. 당연히 개화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모군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모군란의 배경은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쌀이 대거 유출되면서 쌀값이 폭등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가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식군인이 봉기했고요. 정부 고위 관료와 일본 공사가 습격했고, 여기에 하층민이 가세하면서 궁궐을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흥선 대원군이 집권을 했고요. 그런데 민비의 요청으로 청군이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군란을 진압하고 흥선 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끌고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과 볼게요. 당연히 민씨 세력들은 친청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고, 청나라의 영향력이 확대가 됩니다. 자, 일본과는 무슨 조약 체결한다라고 했니? 제물포 조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죠. 핵심 내용은 뭐야?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일본 군대의 주둔을 허용한 것이다 라는 거 얘기했어요. 자, 한편 청과는 뭘 체결한다라고 했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리고 마관상 멜렌도르프를 파견해서 내정을 간섭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규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의 속국으로 규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치외법권을 인정했죠. 그렇죠? 치외법권을 인정했습니다. 자, 청상인의 서울 진출도 허용했죠. 즉, 내륙 통상권, 내륙에서 통상을 할 수 있는 내륙 통상권을 허용을 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이 본격화됩니다. 자, 지금까지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 정리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